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촌 총각들의 국제 결혼을 했지만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딸들을 시집 보내는 부모들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딸을 시집 보낸 한 호주 남성의 사연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는 딸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며 불안함과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의 초대에 못 이겨 한국을 방문해본 그는 한국의 지하철이나 치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호주인 존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문화나 환경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어요. 간혹 자기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고립된 듯한 어른만이 보며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나이가 들더라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하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딸아이와 관련되니 생각처럼 하지 못했어요. 핑계일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들이 앞서게 되니 딸아이의 말보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급작스러운 딸의 결혼 선언에 왠지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급작스러웠으니까요. 예상대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죠.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걸 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희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딸은 고집을 꺾을 줄 몰랐죠. 저는 이 결정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전 딸에게 물었죠. 왜 호주에서 찾지 않는 거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선뜻 가겠다는 딸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호주는 세계에서도 선진국으로 손꼽히며 아시아에서도 많은 꿈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서 사는 자부심을 버리고 아시아의 한국에 간다는 소리를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심을 굳게 세우고 있었어요. 딸은 한국 문화를 사랑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한국인의 생각들이 자신과 맞는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은 결혼 전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차차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여전히 전달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딸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저는 딸의 결혼식에 참가하며 딸의 교회에 들어와 한국인 남편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미소를 보았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걷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전 여전히 딸아이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바랐어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딸아이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조금 슬펐지만 이내 받아들였어요. 원래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정도로 잘 커준 딸아이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는 딸은 드문드문 시간 날 때마다 저에게 한국에 한번 오길 바랐어요.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발전된 나라고 안전하고 한국인들도 친절하다며 직접 보길 바랐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기 좋은 나라라며 손자가 생기기 전 와봤으면 한다고 끊임없이 절득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딸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유연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싶던 마음이 유독 딸아이에겐 적용되지 않았죠. 딸아이와 전화하지 않는 날에도 한국에 대해 생각을 하며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시기는 척 딸아이를 보러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딸아이가 선택한 나라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없었어요. 아시아라는 위치 하나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호주가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하고 발달이 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티를 내지 말자고 저를 다독였어요. 딸의 결정사항은 이미 행동으로 옮길 만큼 단호했기 때문이죠. 그녀를 지지하고 인정해주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구나. 딸아이에게 해줄 말도 연습했습니다.
반나절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 딸이 살고 있어요. 같은 호주 땅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상처 주는 말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탄 적은 처음이었어요. 드디어 오랜 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딸 아이를 만나기 위해 출국장으로 나가는 길부터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서도 이렇게 큰 공항을 본 적 없기 때문이죠. 호주는 주가 많아요. 주에 따라 물론 크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다녀본 호주 공항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느껴지는 인천공항의 기가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했고 상당히 넓었으며 최신 설비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호주보다 발전이 덜 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죠. 아시아에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렇게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 딸아이를 만난 딸아이가 사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시간대였어요. 해는 이미 진 상태였고 딸아이 차를 타고 이동 가는 동안 서울이 아주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밤거리를 수놓는 듯한 많은 불빛만 봐도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는 걸 엿볼 수 있었죠. 호주는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복잡한 도심 이외에 불빛을 보기 어려운 곳들도 많잖아요. 가로등이 없는 곳들도 많아서 늦은 시간 운전하고 이동하는 건 위험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거리엔 어디나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위에는 많은 차들이 있었고 밝은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국의 밤거리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묘했습니다. 항상 아빠 등 뒤에 숨어 아빠가 제일 멋있다고 말하던 딸은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기가 살 곳을 택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말대로 딸아이가 선택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보여지는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 도로 위에 많은 차만 보아도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호주의 공항 주변엔 노숙자들이 즐비한 곳들도 있습니다.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이 파산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노숙자를 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인상을 주긴 충분하죠. 호주 내에서도 노숙자가 증가하는 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연일 개선 방안을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내내 노숙자들을 볼 수 없었죠. 그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도 노숙자는 분명 어딘가 존재할 거예요. 다만 길거리에서 쉽게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면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날 받았던 한국에 대한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말하는 대로 안전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안전한 나라였죠.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호주는 총기 소지로 위험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1년에 몇 번씩은 학교 내에서 총기 사용으로 아이들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학교 내에서도 혹시 모를 총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건 총기 사고에서 목숨을 구해도 그 순간에 기억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호주 내에서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딸아이를 보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한국의 여러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총기 사용이 안 된다는 사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면 저도 딸아이가 있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손자가 생긴다면 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채 불안하게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혼자 지내는 생활에서 집안에 누군가 침입할까?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총기로 인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 역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들기 시작하니 딸아이가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에 정착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총기로 안전하지 못한 호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지하철의 편리함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호주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선 한국 지하철은 정말로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호주는 항상 지하철에 늦게 오고 또는 예정보다 일찍 왔어요.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아예 여유 있게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건 기본이고 모니터를 통해 지하철의 도착 시간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상당히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호주는 종종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더러운 지하철을 만났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매번 정기적인 청소를 하고 이용객들 역시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마음을 빼앗긴 건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잘 나와 있고 딸이 아니더라도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호주 지하철은 노선도가 복잡해요.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 역시 많지 않아요. 역을 이용하다 혹시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목이 마른 경우 목적지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역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있는 역들도 많아. 간단한 음료 같은 것들도 수월하게 사 먹을 수 있죠. 물론 처음에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어요. 헤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긴장해야 했죠. 그런데 지하철 내부의 안내원들이나 모르는 한국인들까지 친절했어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기꺼이 도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딸아이가 말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했어요. 특히 연령대가 젊을수록 스스럼 없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인상 깊었던 점은 완벽한 영어로 답변해 주려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가지 단어로도 의사소통은 충분한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번역기를 켜며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외국인이지만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환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가 했던 한국인이 친절하다는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호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관광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자세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교육열이 상당하다는 걸 뒤늦게 딸아이에게 듣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말처럼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저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려 들었겠죠. 실제로 본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죠.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문화와 가치관이 달랐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열린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온 게 다행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딸 걱정을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로 인해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거든요. 혼자 한국에 와도 지하철을 이용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딸이 초청하지 않아도 딸을 보러 한국으로 또 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방문한 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호주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발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처음에는 호주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안전한 치안 등 그는 호주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한국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게 되면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가 한국에 자주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